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상건입니다. 이렇게 좋은 학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Percutaneous Balloon Neuroplasty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에 앞서서 발표하는 Balloon Neuroplasty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Conflict of Interest가 없으며 이 강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이 사진은 척추 수술을 받지 않은 만성 요통 환자의 카데바 다이섹션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L4-5와 L5-S1 부근의 경막의 공간에서 약 60g의 힘으로 당겨도 분리되기 어려운 유착이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유착은 요통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막의 유착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막의 조형술, 즉 에피드로그램입니다. 에피드로그램을 시행하면 정상적으로는 조형제는 왼쪽 그림과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으로 골고루 퍼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유착이 있는 경우에는 필링 디펙트가 관찰되게 됩니다. 이러한 필링 디펙트는 수술의 이력이 없는 환자에서도 관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피듀럴 어드헤전이 생기면 CSF 메디에이티드 뉴트리션과 바스쿨러 서플라이가 감소하게 돼서 신경이 하이퍼 센시티브해지게 됩니다. 또한 듀럴 슬리브의 모빌리티가 감소하게 되면 신경의 텐션이 가해지거나 테터링, 임핀징, 스트레칭이 발생하게 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세대 신경외과 신동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논문으로 경막의 유착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생긴 2차원적인 척추 모델을 디자인을 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경막의 공간에 유착이 없으면 애뉴러스와 척추신경 사이에 마찰이 없게 되고 따라서 듀라의 컨트롤 라테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발생하여 허니에이티드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착이 있는 경우에는 섬유륜과 듀라 사이에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라테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고 따라서 척추신경에 더 높은 압력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에서 이미 경막의 유착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막의 유착 자체만으로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척추 통증은 경막의 유착으로 인한 2차적인 변화, 즉 예를 들어서 압박이나 신경의 당김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성형술의 목표는 경막의 유착을 제거해서 표적 부위로 약물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신경성형술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경막외 신경성형술은 주로 척추 수술 후 증후군이나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요통 등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로플라스티를 시행하기 위한 도구는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약물 주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락스 카테타나 에피스팀과 같은 카테타만으로 충분하고 여기에 머케니컬 어드헤지올라이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딱딱한 재질의 카테타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딱딱한 카테터는 에피드로스콥에 사용하는 카테타가 되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카테타가 시판되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정말 많은 회사에서 뉴로플라스티를 위한 벌룬 카테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룬을 카테터 팁에다 붙이는 것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뉴로플라스티용 카테터보다 벌룬이 달려있는 카테터는 약 10에서 20만 원 정도 제품의 가격이 더 비쌉니다. 벌룬 카테터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강력한 머케니컬 어데이듀라이시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락트 카테터보다 훨씬 스티프하고 벌룬이 달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데이듀라이시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이크랄 어프로치를 위한 기구도 출시되어 있고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를 위한 기구도 출시되어 있는 등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카테터는 트랜스포라미널용 벌룬 카테터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벌룬 팁으로 인해서 카테터의 굵기가 굵어지게 되고 벌룬으로 인해서 프로시저 도중 자극이 되게 심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이크럴 어프로치를 이용한 벌룬 뉴로플라스트의 모습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카테터를 포라멘 부근에 위치시켜 놓고 벌룬을 인플레이션 시켜서 포라멘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를 시행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어프로치 방법으로는 타겟의 반대쪽에서 레트로그레이드 인터라미나 어프로치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엔터리 포인트는 윗 레벨의 인피리어 엔드 플레이트 선상이 되겠고 바늘을 미들라인 부근에서 에피듀랄 스페이스에 진입되도록 합니다. 이때는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걸리지 않도록 C암을 조정해서 바늘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테터를 표적 부위에 위치시킨 후 다양한 약물을 카테터를 통해서 주입하게 됩니다. 하이알루로니데이스와 하이퍼토닉 셀라인은 경막의 유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제들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5% 하이퍼토닉 셀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토닉 셀라인은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를 주입하기 전에 국소 마취제를 먼저 주사해야 합니다. 하이퍼토닉 셀라인 주입 이후에 덱사메타존을 주입하고 카테터를 제거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원데이 및 투데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투데이 프로토콜은 증상이 심한 환자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원데이와 투데이 프로토콜의 차이점은 고장성 식염수를 하루 더 주입하는지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벌룬 뉴로플라스트의 효과는 어떠할까요? 뉴로플라스트의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벌룬 뉴로플라스티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로플라스티에 효과가 있으니 벌룬 뉴로플라스티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이 사진은 벌룬 뉴로플라스티 후의 효과를 보여주는 3D 리컨스트럭션 이미지입니다. 좁아졌던 포라멘 부위의 직경이 뉴로플라스티 이후에 좀 더 넓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퍼센트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논문에서 보면 6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 전후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이보다 더 낮은 약 20%대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락주 카테터를 이용한 뉴로플라스티와 비교해 봤을 때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락스 카테터보다는 이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뉴로플라스티가 좀 더 효과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팩터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시술 당시 다이가 포라멘을 통해서 잘 퍼지는 경우에 더 효과가 크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락즈 카테터를 이용한 경우에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술 당시에 다이가 신경공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잘 퍼질 수 있도록 충분히 어데이지올라이시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팩터로는 심한 스테노시스보다는 마일드한 스테노시스의 경우에 더더욱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시저 과정을 생각해보면 너무 유착이 심하거나 파이브로시스가 심한 경우에는 카테터가 전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이후에 생긴 심한 어데이전이나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부위는 특히 카테터가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일드한 스테노시스뿐만 아니라 마일드한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경우에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팩터로는 시술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발론 뉴로플라스티를 시행했을 때의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통증 지속 기간이 14개월 이전에 시행할 경우 효과가 더욱더 좋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페인이 오래 지속될수록 말초 감작 혹은 중추 감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벌론을 이용한 뉴로플라스티가 다른 도구를 사용한 뉴로플라스티보다 더욱더 효과가 좋을까요? 락즈 카테타 혹은 에피스팀을 이용한 케미컬 어데이지올라이시스를 시행할 때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대기로 막힌 곳을 박리시킬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락즈 카테타와 비교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벌룬 카테타가 다른 머케니컬 어데이지올라이시스 방법보다 더 나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머케니컬 어데이지올라이시스와 헤드 투 헤드 비교한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좋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막대기로 인한 효과인지 아니면 풍선 때문에 나타난 효과인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 벌룬 효과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동일한 기구를 이용하여 풍선을 부풀려 본 그룹과 풍선을 부풀리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벌룬 카테타의 효과에 대해서 퍼블리시된 논문이 펀메드에 총 14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3편이 개발자와 연관된 그룹에서 출간된 논문입니다. 당연히 효과가 좋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쌓여서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인 뉴로플라스트의 부작용이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와 관련된 블리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카테타 자체가 상당히 딱딱하고 에피듀랄 스페이스에서 카테타를 계속 후비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블리딩의 위험은 상당히 큽니다. 그 밖에 듀랄 펑처와 포스트 듀랄 펑처 헤데이크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딜레이드 컴플리케이션으로는 하이퍼토닉 셀라인 인퓨전과 관련해서 바울과 블래더의 디스펑션, 섹슈얼 디스펑션이 나타날 수가 있고 파레스테이시아 혹은 넘네스 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인펙션은 빼놓을 수 없는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케이스 리포트는 뉴로플라스티 이후에 서브듀랄 헤마토마가 생긴 것을 보여줍니다. 환자는 뉴로플라스티 이후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프로시저 도중에 CSF 리퀴지가 발생했고 이후에 인트라크레니얼 하이포텐션으로 진행했으며 결국 서스테인드 인트라크레니얼 하이포텐션으로 인해서 서브듀랄 헤마토마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피듀랄 어데이전은 백페인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벌른 뉴로플라스티는 백페인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약 50%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팩토로는 마일드 스테노시스, 다이가 잘 퍼지는 경우, 그리고 조기에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을 주의해야 하는데 듀랄 테이어에 유의하고 시술 도중에 과도한 볼륨을 주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